셋. 일단 법인이나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상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영이 어려운데 그치.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서 회사를 유지를 하겠어요. 근데 또 경영상 이유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쉽잖아요. 회사가 어려워, 네가 나가줘야겠어. 이 말은 말로 내뱉으면 너무 쉽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서 따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게 성립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고 라는 것들이 별도의 조항으로 있어요. 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되게 까다롭거든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게 맞는지를 증빙을 해야 되고, 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야 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더 어려워요. 구조조정하면 기업들이 너 지금 나가면 내가 퇴직금 좀 더 줄게. 야, 지금 한번 나가면 어떻겠니? 라고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나 이거 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 같은데? 이거 부당해고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가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무조건 받아야 되는 서류가 사직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직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해고냐 정당하게 권고사직이 성립이 된 거냐를 판단을 하기도 해요. 쓰면은 부당해고를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신고는 할 수가 있는데 사직서가 있으면 해고로 인정받을 확률이 한 1% 미만이에요. 그래요? 사직서가 있는 경우에도 내가 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 사직서가 내 진위가 아니었다. 이걸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질 확률 자체가 적어요? 매우 낮아. 와, 그렇구나. 되게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큰 기업에서 집단으로 이 강요에 의해서 이거를 쓰고서 약간 권고사직, 희망퇴직 형태로 이렇게 한 그런 사례였고, 그냥 일개 성인이 강요를 해가지고 사직서 이렇게 쓸 확률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흉기를 있거든요. 들이밀었다든지 뭐 밧줄로 묶어놓고 나서 막 고문하면서 쓰라고 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민법 107조에 나온 비진 의사 표시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3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그럼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실질이 근로자면 누구든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노동청, 노동위원회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은 어쨌든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가지고 실업급여를 몇 개월 동안 받게 되잖아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든지,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치. 최종적인 의사는 합치가 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이제 권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실업급여 수급의 대표적인 사유인데, 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성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죠.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한 게 해고 당할 만하다. 정당한 해고다. 이러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안 돼요. 사업주 입장에서 받는 페널티 같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당해고라고 결론이 나면 사업주가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해가 사실 굉장히 커요. 해고가 이제 뭐 사유도 문제지만 절차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해고할 거면 적어도 30일 정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라 라는 취지에서 이제 해고 예고를 하라라고 하는데, 예고 기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절차나 사유나 둘 중에 하나가 위반이 돼도 부당해고로 판단이 돼요. 해고 예고를 만약에 안 해서 부당해고가 됐다라고 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 되거든요. 해고 예고 수당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이거 나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난 거잖아요. 바로 신고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제척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짧다. 3개월 되어가는 시점 즈음에 나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라고 이제 진정 제기를 하면 이미 한 3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거기에서 또 판결이 나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걸 다 6개월이요? 합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부당해고입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6개월 동안에 이 사람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와, 엄청나구나. 네. 급여 수준이 높은 분들은 페이닥터라던가 이런 분들 와.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한번 생기면은 억 단위로 가거든요. 네, 이런 사례도 실제로 많이 이 있고. 기간도 퇴직수도 우리 산정할 때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와. 당연하죠. 그럼 어마어마해지는 것 당연하죠. 같은데? 그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어요. 그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원직에 복직을 할 건지 아니면 금전 보상을 받고 끝낼 건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렇게 회사하고 막 다퉜는데 그렇죠. 당연히. 누가 원직 복직을 하겠어요. 네. 대부분은 금전보상의 명령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종료가 된단 말이죠. 아, 이거는 조금 참을 수가 없는데 라는 대다수의 어떤 해고 사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저지르기 전에 상담이나 질문을 하시던가 어쨌든 함부로 나가세요! 이건 하시면 안 된다. 금전적인 손해가 결국에는 사업주에게 너무 엄청나네. 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부당해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안무사님을 찾아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네네. 오늘 또 유익한 말씀 잘 나눴습니다. 자, 인사드리는 걸로 재밌네요, 할까요? 오늘.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창선, 노무사 아닌지 생사 최원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